쓸데없이 온라인에서 치장하는 데 쓰는 돈들을 책이나 영어를 제가 배우는 데 쓰기 시작했고요. 그게 기반이 돼서 30 대로 넘어왔을 때는 좀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모았던 이유가 종잣돈을 만들어서 내 영어 공부방이라든가 학원을 운영하는 데 그 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모으기 위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맸던 것 같은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인제 영어나 그 독서에 대한 거 이외에는 정말 돈을 아끼고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종잣돈이 만들어져서 학원을 인제 오픈을 했죠. 학원을 제가 인제 처음에 오픈하는데 한 7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7천만 원 종잣돈을 다 모아 놓고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을 오픈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때부터는 또 지출이 어디로 들어가냐, 학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오픈해서 끝이 아니라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아이들한테 더 좋은 어떤 학습 소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제 좋은 것들을 찾아다녔고, 또 제 스스로도 저의 실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계속 투자를 했죠.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지출의 흐름에 따라서 저의 삶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음. 그 제가 보니까 대표님은 일단 이런 로직이네요. 이런 전략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그 지출을 아예 안 하거나 네. 지출을 하더라도 그 지출이 더 큰 어떤 뭔가를 만들기 위한 네. 그런 지출, 그러니까 더 큰 자본을 만들기 위한 지출. 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어 이게 돈 되는 지출이 있고 오히려 부채 같은 지출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책에서도 나왔는데 네. 이게 돈 되고 자산 같은 지출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오히려 더 들어오는 지출이고, 네. 돈 안 되는 지출을 내 호주머니에서 이게 빼내는. 빼내는 지출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를 하더라도 리스로 구매하든 뭐 어떻게 구매하든 어쨌든 내 호주머니 돈을 빼내 가거든요. 네. 근데 내가 자동차를 사서 렌트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순수익을 따져서 어쨌든 내가 뭐 수익을 좀 가진다고 했을 때는 네. 그건 또 나한테는 좋은 지출인데, 지금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이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지출을 하려고는 하는데 좋은 지출을 하려면 적어도 한 7천만 원의 자본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전까지는 거의 지출을 안 하려고 이것도 하나의 바벨 전략이네요. 네. 지출을 하거나 지출을 안 하거나, 지출을 하면 무조건 돈 되는 지출을 하고, 지출을 안 하면 말 그대로 지출을 안 하는 거. 지출을 안 하고 살기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 옷도 사야지, 네. 치장도 해야지. 특히 여성분들은 더 거기에 민감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자본주의 어떤 그 시스템을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걸 타기 시작했고, 그런 영감과 그런 어떤 기질은 어디에서 배웠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대체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던 20-30 대도 많은데 어떻게 그걸 해냈는지 그런 것들 궁금하네요. 일단 "비빌 언덕이 없다."라는 표현이 한국에 있는데, 말 그대로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인제 한국 사람들 다 그렇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적절하게 경제 지능이 세뇌가 돼요. 그러니까 음. 대물림이 된다고 하죠. 근데 제가 물려받은 것들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부모님들로부터. 근데 제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밑바닥에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을 줬던 경제 지능 중에 하나는 모으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아빠가 좀 이렇게 모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엄마랑 다르게. 음. 그러면은 이제 그걸 모아서 근데 이제 뭘 할 거냐 이거죠. 그렇지. 그냥 모으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근데 다행히 또 엄마는 장사를 하셨던 분이고 음. 장사에는 이제 미천이 들어간다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었고, 음. 실제로 엄마가 가게 오픈을 했다가 팔았다가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할 때마다 이제 어느 정도의 목돈이 들어가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의식 중에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느꼈고,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아빠처럼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어릴 때 꾸미고 싶고 예쁘고 싶고 인제 이런 욕구가 있는데,
자기 합리화라면 자기 합리화고 저는 그걸 좀 이렇게 했어요. 옷이 물론 중요하지만 옷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한다고 하죠. 여자들은 인제 뭐 얼굴 뭐 피부도 가꾸고 몸매도 가꾸고 막 이러는데 그 목적이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이 그런 어떤 거치장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나를 잘 관리하면 남들 눈에 이렇게 우리가 좀 추리해 보이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전략을 많이 했고 또 그 가운데 건강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외모가 잘 관리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윈윈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나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오히려 다 자산이 됐네요. 그쵸. 결론적으로는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지출을 바꾸면 진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대표님 아이스 대표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개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저 몰랐어요. 음. 근데 이제 대표님 만나서 제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제 인생이 다시 재해석이 되면서 '아 이건 내가 잘했구나. 아 이건 내가 놓쳤구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아끼기 전략으로 제가 저만의 자영업장을 어쨌든 열었고 경험을 했고 돈을 벌어보는 또 경험을 했고 또 자산을 구축을 했고 여기까지는 다 잘 온 게 맞는데 문제는 거기서 제가 지출을 한 번 더 바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제 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집중했지만 뭔가 이렇게 투자라든지 그러니까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경제 IQ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어느 순간에는 돈이 그냥 통장에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모였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지금의 어떤 이런 경제 IQ가 있다면 또다시 지출을 했겠죠. 어디다가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데다가 투자를 했겠죠. 근데 저는 제가 투자했던 배움은 제 업에 관련된 이제 영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원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만 돈을 투자를 했지 제 자산을 불리거나 쪼끔 더 점프업해서 내 사업체를 이렇게 확장하는 데 대한 제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에 그냥 몇 천에서 억은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음. 예.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몇 천씩 억씩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TV를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뭔가를 보면 사람들이 뭐 외제차도 그렇고 뭐 이런 사는 집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아니면 어느 여행 외국 나가고 뭐 다양한 어떤 그 사치를 부릴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그걸 그대로 놔뒀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예 아. 그만큼 취미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땡기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면 그만큼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왜 그 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치를 부리지 않았는지. 음. 일단 제가 그냥 제 스스로가 어 그 사치품으로 나를 이렇게 포장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인제 그거를 당연히 저는 인제 원장 출신이니까 학원장들 사이에서 다 외제차는 다 끌고 다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인제 뭐 명품백 한두 개는 다 갖고 있고 뭐 심하면은 인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나의 롤모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롤모델로 삼는 어떤 원장님이 있으세요. 제가 음. 예전에 일했던 그 음. 학원의 원장님이신데 그분은 저보다 자산이 훨씬 많아요. 음. 하지만 늘 검소하고 심지어는 폴더폰을 쓰셨어요. 음.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음. 근데 그분이 그 스마트폰을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고 제가 그게 되게 각인이 됐어요. 음.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면은 이제 지출을 그죠. 늘리잖아요. 근데 저는 저축을 늘렸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롤모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되게 겸손해 보이는 그 어떤 털털한 외모.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이 돈이 있는 건 누구나 알지만 음. 그거를 막 이렇게 치장해서 날 드러내지 않는 그냥 그런 모습이 전 되게 좋아서 그걸 저는 따랐어요. 음. 지금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요즘에 또 유튜브에서도 뭐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변의 5명의 인컴, 그 수입을 보면 내 수입하고 뭔가 이게 연결되고 그 사람들의 평균 수입이 내 수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진짜 과연 주변 사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질까요?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꾸면 음. 수익 그러니까 그 내 인생이 바뀌는 가능성은 열려요. 음. 근데 그 사람들과 첫 접촉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거는 또 다른 능력이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100억 자산가한테 뭐 수업을 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냥 단지 수강생으로서가 아니라 쪼끔 더 내가 인제 가치 부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내 인맥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인맥을 계속 가져갈지 말지는 서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음. 그 100억 자산가도 그리고 그 수강생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음. 한마디로 내가 컷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컷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단지 내가 내 주변의 사람을 바꾼다는 의미보다는 그 사람들을 내가 바꿨을 때 내가 그 사람들과 가치를 서로 주고받을 것을 그걸 유지할 만한 또 가치가 있는지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어 물론 주변 사람을 바꾸는 게 맞아요. 특히나 어릴 적 친구들은 정말 어릴 적 친구로 남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내가 그분께 다시 뭔가 가치 부여하면서 돌려줄 수 있는 음. 관계가 가장 건강하고 아이스 대표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으로 통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돈이 빠진 관계는 재미는 있지만 뭔가 없어요. 음. 네. 근데 이제 돈에 관련돼서 뭐 연합을 하든지 뭐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돈 거래가 있든지 이런 관계는 끊임없이 긴장의 상태이지만 가장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요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친구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끼리 또 그렇게 가려고는 하는데 이게 뭐 같이 이제 "동업하지 마라." 음. 실제로 우리도 최근 또 다른 사건도 있는데 뭐 동업해 가지고 결국에는 서로 소송하고 네. 막 싸우는 어떤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네. 그래서 동업해 가지고 뭔가 잘 되면 서로 다 좋지만 아무리 오래된 사이고 또 비즈니스 서로 다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기거나 네. 가치 부여를 서로는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아서 어떤 운이 안 좋아서 뭐 다양한 어떤 알고리즘으로 좀 안 되는 상황이면 서로 어쨌든 빠이빠이가 되는데 빠이빠이가 그냥 빠이빠이가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거의 싸우다시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거를 참 이 조언을 따르는 거에 있어서 좀 '거리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겪어내서 그 사람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될 사람을 못 들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낼 사람은 보내고 물론 보내는 방식에 있어서 깔끔하게 그냥 가기도 하지만 서로 칼 뭐 등에 칼 붓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찌 되었든 빈자리를 다시 만들어 놔야지 다시 좋은 사람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거나 아니면 기존의 인맥만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건 많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해요. 음. 주변 사람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진다라는 말을 붙잡기는 쉽고 이게 아니 말을 듣고 그대로 공감하는 건 쉬운데 진짜 주변 사람 바꾸기 쉬울까요? 우리가 어려워요. 배우자도 있고 어 심지어 내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이잖아요. 네. 그 혈육으로 섞여져 있는 주변 사람들은 실제로 바꾸기도 어려운데 바꿔야 되는 상대가 될 수도 있고 네. 친구나 지금 얘기한 수많은 사람들하고 고객 관계에서도 기존의 고객들을 이렇게 쉽게 바뀌거나 뭔가 그 인맥을 조종하고 바꾸는 거 생각보다 기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인맥하고 인연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릴 적 친구들은 인맥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연 같아요. 어린 그 시절에 그 타이밍에 그곳에서 그와 내가 연결됐죠. 말 그대로 그냥 연결이 된 거죠, 사람이. 근데 그냥 그런 거는 인연이라고 보고 인맥이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로 좀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뭔가 흐른다는 의미 같아요, 이 맥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어
인맥을 통해서는 무언가 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보가 흐르든 음. 뭐 아니면 돈이 음. 흐르든 뭐 조언이 흐르든 음. 무언가 계속 흐름 속에서 음. 서로 윈윈이 돼야겠죠 당연히. 음. 그래서 인연을 그러니까 인연 그 인연을 인맥으로 착각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인맥을 관리하라고 하면 내 동창을 다 잘라내라는 거 그게 아니죠. 음. 인연이잖아요. 인연은 그냥 인연이기 때문에 음. 또 때때로 필요하면은 만날 수도 있고 음. 이거는 그냥 그와 내가 연결돼서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또 추억이 필요한 순간도 있으니까 음. 위로가 필요한 순간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인맥으로 유지해서 계속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렇게 계속 만남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음. 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 일단 성공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유튜브도 하고 하는 건 사실은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급하고 어쨌든 자극을 주든 영향을 주든 뭐든지 어쨌든 지금 시청하신 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 경청하고 계신 분들 뭔가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들으려고 하는데, 네. 이 말은즉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귀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뭔가 영화를 보는 거 말 그대로 보고 듣는 거잖아요. 영화를 만든 사람도 따로 있고 저희는 영화를 만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도 누군가가 좋은 정보가 분명히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배운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도 누군가는 듣고 있고 누군가는 또 그걸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누군가는 만들고 있고 누군가는 소비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희가 항상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가 목소리를 드러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드러내고 내 거를 공급하고 내가 믿는 걸 얘기하고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뭔가 내가 가려고 하는 시나리오 이런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드러내고 제공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끊임없이 이걸 해야 되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네. 실제로 이걸 하면 인생이 바뀌는지 그걸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유튜브를 안 하다가 유튜브를 하게 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음. 어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인제 어떤 대표님과 연결이 됐었는데 저는 그 대표님을 몰라요. 음. 그리고 심지어 인제 굉장히 큰 어떤 음. 회사를 창업해 가지고 되게 성공적으로 하신 분이고 어찌 보면은 그분이 더 큰 뭐라 해야 될까? 인맥이라든가 아니면은 음. 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내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분을 몰라요. 음. 근데 그분은 저를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뭐였을까라고 하면은 그분은 유튜브를 안 했고 전 유튜브를 했어요. 근데 제 유튜브를 보셨고 그래서 알스간 대표님과 저를 이미 알고 있으셨고 유튜브에서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던 분이다 보니까 우리에 대한 어느 정도 색깔과 정체성을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신뢰를 갖고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과거 3년 전으로 들어가서 학원장을 하고 있고 음. 만약에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 그분과 저는 인연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관계죠.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함으로써 생각지도 못한 분들과 연결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인제 그 과정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물론 내가 알려주고 싶은 막 그냥 입이 간질간질하다고 하잖아요 음. 우리가. 입이 간질간질해서 "이거 정말 알려주고 싶다." 하는 내용을 말함으로써 다른 분들 이 정보가 필요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알려드리는 사람이 더 많이 배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인연이나 인맥과 연결될 수도 있고 그거를 한 번 더 내뱉음으로써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구나를 제가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책을 쓸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음.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책을 쓰는 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할 수 있었어요. 책도 유튜브도 다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나의 음. 사생활, 나의 생각, 내 경험, 뭐 나의 아픔, 기쁨 다 드러내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제 삶을 한 번 더 그러니까 돌이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내가 몰랐던 걸 내가 발견하게 돼요. 음.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는 새로운 어떤 인연과의 연결
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가능성이 있지만,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를 늘 확인할 수 있는, 전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사람들에게 유튜버 책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어떤 도구를 붙잡고 드러내는 걸 추천드려요? 유튜브랑 책이요? 예. 전 유튜브요. 왜냐면 지금 책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아 저걸 하면 또 내가 드러내고 뭔가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해서 책을 쓰고 뭐 전자책을 쓰고 책 쓰는 업체를 알아보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맞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또 책 글로 쓰는 거랑 또 말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뾰족하게 좀 더 우선순위로 좀 붙잡고 내가 내 목소리를 드러내야 되는 그 도구를 대표님은 유튜브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음. 누군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볼 때 제 책 한 권을 다 읽는 것보다는 음. 제 유튜브 한두 개를 보는 게 더 빠르잖아요. 빠르죠. 그러니까는 내가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도구로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네. 드러낸다는 거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준다는 거거든요. 음. 근데 나를 알아봐 줄 때 가장 빠르고 쉬운 게 유튜브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어 내가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유튜브를 계속 찍다가 이걸 정리해서 책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우선순위에서 나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튜브에서 카메라를 보고 또는 이렇게 목소리를 음. 만 내더라도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게 절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내 솔직함을 드러내는 건 더더욱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책보다는 유튜브가 훨씬 더 용기 있는, 예,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질문이 총 3 가지였잖아요. 우리가 지출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는가? 네. 혹은 주변 사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는가? 네. 아니면 목소리를 드러내야만 인생이 바뀌어지는가? 이 3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 깊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내가 많이 놓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일단 사람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3 가지 질문 중에 내가 qualify, 즉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생각보다 이런 질문조차를 내 평생 수십 년 살면서 안 해본 사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지출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주변 사람을 바꾸면 인생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게 상세하게 뭘 한 번도 그렇게 지독하게 고독하게 음. 뭔가 그런 어떤 용기를 내서 사람을 바꿔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네. 그리고 굳이 내가 내 어떤 살아왔던 경험, 내가 뭘 했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꼭 드러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유튜브 하나도 못 찍어 봤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네.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유튜브 보는 사람이 유튜브를 다 했다면 훨씬 유튜브 시장이 더 커졌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출 따진다고 해도 시간 지출, 에너지 지출, 돈 지출도 있을 텐데, 네. 그 많은, 사실 이 3 가지 질문은 굉장히 사실 큰 질문이잖아요. 그쵸. 꼭 마지막으로 인생이 바뀌는데 꼭 필요한 것들 좀 정리해 주거나 아니면 좀 꼭 이분들에게 뭔가 영감을 받아서 "제발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인생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라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인제 간단하게 어 인터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접이죠. 근데 인제 그분과 소통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인제 그분한테 많은 질문을 했는데 어떤 걸 느꼈냐면,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받으면 추궁을 당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순간 되게 본인도 되게 경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파헤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면접이라는 거는 서로 보는 거거든요. 저도 그 사람을 보지만 그 사람도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면접을 보냐? 시간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꿔야 인생을 바뀐다고 하는데, 내 주변에 넣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 신중하지 않다는 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음. 그거는 그 사람도 그래야 되고 저도 그래야 돼요. 그러면 서로 신중하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느꼈던 거는 뭐냐면 질문을 받는 사람이 그 대답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건성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음. 그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지도 않았고 생각해 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감을 느끼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전 이거를 오늘 봤어요. 근데 자신을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좋은 사람들하고 인연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좋은 사람임을 어필할 줄 알아야 돼요. 음. 근데 어필할 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나라는 사람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시간과 주변 사람들을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시간 지출, 돈 지출을 제대로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올바른 사람들로 놔야 되고 결국엔 이게 다 조건이 된다고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올바른 태도로 어필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귀인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다 걷어차게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럼 저희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뭘 가장 먼저 하면 좋겠냐? 전 3 번이에요. 일단 드러내는 것부터 하라고. 당장의 지출을 바꾼다? 특히나 가정이 있는 분들은 어려워요. 음. 왜냐하면 고정 지출이라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의 인맥을 바꾼다? 내가 인맥 바꾸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인맥이 다 안 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나를 드러내는 연습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해. 내가 예를 들어 보험을 해. 내가 보험을 왜 할까를 깊게 고민해 본다든지, 내가 고객을 어떤 마음으로 만난다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노크할 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필해야죠. 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려면은 도와줘야 되는 이유를 나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 자기에 대해 생각을 저는 안 해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러내는 연습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